안녕하십니까. ORC 비즈니스 오너 문유미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최근의 강력한 프로그램이죠. 비만 해결을 위한 근본 다이어트, 혈당 다이어트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비만 때문에 고민이시잖아요. 이때 비만은 단지 몸이 뚱뚱하다 이런 걸 떠나서 마른 비만도 있고요. 건강상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물만 먹어도 나는 살이 찐다. 실제로 식사량이 굉장히 작으신데 살이 자꾸 찐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아침에 특히 붓기가 심하다. 나는 자도 만성 피로가 있다. 혹은 변비가 있고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 야식이 당긴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요요를 경험을 했다. 네,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신다면 오늘 강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즘 한국인의 체형이 정말 많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성, 남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굉장히 그 서구화된 체형으로 저희가 변하게 되는데요. 네, WHO 세계보건기구죠. 1997년에 비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입니다. 네,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2013년에 미국 의사협회는 비만은 혼자서 고치기는 힘듭니다. 중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만하다는 것은 다양한 병이 동반한다. 그래서 질병 상태로 봐야 됩니다. 라고 2013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기본적으로 10년에서 20년 이상 다이어트 하신 경험들 있으시죠? 네, 1세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또한 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렇게 옷이 얇은 여름철에 먹는 것을 줄이고 자꾸 체중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칼로리 다이어트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해보다 보니까 체중은 조금 내려가는데 이때는 제가 클린바디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잖아요. 어떻게 되냐? 살은 좀 빠지는데 근육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빠져서 우리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 몸은 조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얼굴이 축 처진다든지 이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음식을 제한을 하면 나의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몸의 지방을 붙잡고 있게 되는 거고 칼로리 다이어트 후에 우리가 폭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 후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음식을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몸은 이러한 그 음식들을 죄다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2세대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 칼로리 다이어트로만은 한계가 있네. 체지방을 빼야겠다.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도 하고 동네 산책도 막 경보로 걷기도 하고 이때 인바디도 찍고 이렇게 이제 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또 간과한 게 있습니다. 운동 후에 우리가 또 어떤 그 습관이 있었냐면 나한테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운동하고 나서 맥주 먹고 운동하고 나서 치킨 먹고 이런 게 반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쉽게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세대와 2세대를 지나오면서 너무 지쳤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쉽게 살 빼고 싶어. 네,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기도 하고 내과에 가서 그 나비약이라고도 하죠. 식욕 억제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가장 그 유행하는 호르몬 다이어트 이고비, 마운자로, 싹센다 같은 그렇게
쉽게 뺄 수 있는 호르몬 다이어트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3세대가 굉장히 많이 젊은 세대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게 이 호르몬 다이어트는 단 한 번으로 효과가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정기적으로 맞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맞다가 안 맞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 네, 극심한 부작용. 그래서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뿐만 아니라 구토, 그리고 나의 췌장까지 손상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와 지금 많은 부작용이 엄청나게 호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조금만 살펴보시면 호르몬 다이어트가 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와 연구자들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현 시점까지도. 그래서 최근에 연구 결과로 밝혀낸 게 바로 혈당 다이어트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혈당 다이어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슐린, 내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고장이 났다는 건데 그거를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을 고치지 않는 이상 근본 다이어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체이은에서 진행하는 클린바디 다이어트는 이 바로 4세대 다이어트라는 것,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또 검증이 되고 트렌디한 그런 혈당 다이어트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저희 어린 아이부터 정말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도 대사질환에 정말 시달리고 있는데요. 대사질환의 1등 공신은 바로 액상과당과 정제탄수화물입니다. 이 두 개를 피해야 되는 게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이 액상과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옥수수에서 추출한 콘 시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음료수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이 나쁠까요? 액상과당 음료수가 나쁠까요? 네, 어떤 분들은 술이 더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액상과당은 어린아이부터 부모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누구나 마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달콤하죠. 그리고 이런 액상과당이나 설탕류는 중독을 만듭니다. 그래서 술이야 나이가 들고서야 먹는 거지만은 액상과당은 정말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곱게 갈아서 혈당 피크를 급격하게 올리는 밥, 떡,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바로 내 혈관을 망치는 1등 공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먹는 게 나쁜 거지 어쩌다 한 번씩 먹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또 살아가는 재미가 먹는 재미가 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쉴 새 없이 먹는다는 것, 과잉 섭취하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나쁜 지방까지 섭취를 하게 되니 나의 혈당이 피 속에 당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걸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혈당 스파이크 조심해야 할 분, 이런 분들입니다. 1번, 날씬한데 배만 볼록 나왔다. 이분들은 내장 지방형 체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술, 담배 안 하는 저도 간 수치가 한동안 높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간 아무렇지도 않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탄수화물 중독된 분들 엄청 많습니다. 빵순이, 떡돌이. 너무 맛있죠. 그리고 기운 없을 때 또 먹으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아침 안 드시는 분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침을 안 먹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공복이 긴 사람들은, 저도 이랬었거든요. 공복이 긴 사람들은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점심과 저녁에 폭식을 이제 하는 분들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바쁘다 보니까 음식을 정말 빠르게 드시죠. 한국 사람들 5분 10분이면 뭐 점심 다 먹고 막 이렇잖아요. 이런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 항목증 단 한 개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혈당 스파이크에 주의하십시오. 네, 이 그림은 무엇이냐?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분들은 빨간 선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혈당이 있는 분들은 이 녹색입니다. 이 혈당이 안정적인 분들은 수치가 50을 최대한 들락날락 거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가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게 반복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생기면서 지방이 저장돼서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점점점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됩니다. 식욕도 폭발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나의 몸에는 온갖 호르몬이 있죠. 네, 인슐린도 있고 그리고 식욕을 억제하는 그 호르몬도 렙틴이라는 호르몬도 있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교란이 되면서 몸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대사성 질환의 뿌리가 되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추락할 때 느낌이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요.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배가 고플 수도 있고요. 반응성 저혈당 나오는 분들도 많으세요. 손이 떨린다거나 식은땀이 난다던가 막 쓰러질 것 같고 식후에 막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식곤증, 멍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일의 능률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배고프고 간식과 과식을 끊임없이 먹게 됩니다. 입에 음식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제는 나의 몸에는 무서운 염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드름, 뾰루지, 습진, 알러지, 쥐젖 형태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은 이 모든 게 나의 몸에 염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이고 설사와 변비를 왔다 갔다 한다. 장 트러블도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만성 피로와 잦은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잦은 두통에 시달리면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하고 살았나요? 네, 개보린 먹고 이렇게 진통제를 찾지 않으셨던가요? 네, 우리가 이런 그 캠프나 이런 데서 체험 사례를 듣다 보면 10년, 20년 넘게 하루에 그 뭐 개보린을 뭐 6알 이상 먹었다 이런 분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저는 이제 그랬는데요. 이게 다 이런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인슐린은 계속 분비가 되면 나의 피에는 인슐린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건데, 네, 좋은 콜레스테롤 HDL 떨어지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산화가 되고 네,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이 되는 것입니다. 혈당은 더 이상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나와서 자꾸 피 안에 있는 혈당을 써서 에너지로 이제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떨어집니다. 이러면 내 몸은 남은 남은 당을 쓰지 못하고 지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내 몸에 쌓이는 거고 이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2가지 방법. 첫 번째, 더 이상 당분을 넣지 마십시오. 네, 이왕 식사하시는 거 저탄수화물식으로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정제탄수화물은 이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당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있는 당분 연료를 쓰세요. 이거는 바로 간헐적으로 단식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비만과 당뇨, 인슐린 저항성에 관해서 전문가들에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이분은 의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의사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께서 혈당을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그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약을 받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 뭐라고 이 의사 선생님은 이제 하시냐면 단지 환자들한테 약을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런 그 이형 당뇨병은 잘못된 식이 습관에 의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식이 습관을 바꿔주고 저탄수화물식을 하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을 환자들한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는 또 최고 전문가 박용우 박사님이 이제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만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좀 의외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비만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것이고요. 배가 나오는 현상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망가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간. 네, 내가 지방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남성분들 그래 나 뭐 술 담배 많이 하는데 지방간 있겠지. 이 나이에 뭐 지방간 없겠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지방간은 바로 몸이 망가졌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클린바디 21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과 간헐적 단식 기반으로 체내에 축적된 당, 정말 오랫동안 축적된 나의 모든 몸에 축적된 단지 혈관에만 당이 축적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도 그 온갖 장기에도 당이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은 제대로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대사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 이거를 바로 21일 동안 그 대청소를 한다는 것을 바로 클린바디 21일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클린바디 21일 프로그램의 제품 구성을 보겠습니다. 클린 제로, 뭐니 해도 정말 중요한 게 물입니다. 이 제품의 이름에서 이 철학이 드러나는데요. 네, 클린 제로. 물은 바로 영순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 몸은 자꾸 산성으로 변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 생기는데 알칼리 수를 만들어주고요. 수소수도 만들어줍니다. 내 몸은 자꾸 활성산소가 쌓이는데 수소수로 배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각수 또한 만들어주는 체내 순환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똑똑한 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 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장 환경 개선에도 좋습니다. 체지방 개선 및 간 대사, 간 해독 기능까지 강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적송 플러스 정말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시는데요. 네, 강력한 혈관 디톡스입니다. 혈당 조절을 정말 잘해주죠. 그래서 그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네, 인증받은 혈당 강화에 혈당을 떨어뜨린다로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슬림 한 끼. 소화가 잘 되는 분리 유청에 정말 좋은 품질의 단백질입니다. 포만감을 유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음식이 당기지 않고요. 식욕 조절도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 정말 많은 단백질, 계란 3개 분량의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육 합성이 되고요. 우리가 잘못된 다이어트를 진행하다 보면 근 손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분 혹은 남성분들 정말 몸매는 예쁘게 만들어진 듯 하나 네, 얼굴이 너무 막 무너진다든지 축 처진다든지 이런 거를 또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NO365가 있습니다. NO365는 내 몸의 모든 그 항상성을 유지를 해줍니다.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거고 면역 회복 및 이 또한 근육 생성 유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혈관을 확장해 주면서 네, 순식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환을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일 먹는 콜라겐이 있습니다. 이 콜라겐은 시중에는 대부분 PC 콜라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육류이죠. 흡수만 잘 된다면, 흡수율만 높여놨다면 동물성 효소 콜라겐이 우리 몸에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체형 탄력 유지, 관절뿐만 아니라 피부 개선, 그리고 셀룰라이트 개선 효과까지 있는 탄력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죠. 점프업 골드입니다. 김치 유산균을 포함해서 19종의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가바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낙상균이 들어있는 이 제품 구성이 되겠습니다. 섭취 안내 시간표인데요.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알람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 제일 처음에는 이거 몰라서도 못 먹겠고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혼자서도 혹은 단톡방으로 함께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드신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복하는 날에는 클린제로 물만 드시는 겁니다. 리셀 제품 섭취 이제 안 하시고요. 또 우리가 공복을 하는 그 당일과 공복 전날 이렇게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클린바디를 말씀드릴 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또한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나 다이어트 무서운데, 나 굶을 자신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굉장한 좋은 제품으로 충분히 영양을 채워주면서, 혹시나 여러분이 나 입이 너무 심심해. 네. 우리가 또 음식을 씹으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푸는 거거든요. 포만감도 더 느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1주차 허용식품, 양배추, 플레인 요거트, 당근, 두부, 브로콜리, 오이 등 드셔도 됩니다. 1주차 허용식품이고요. 당류, 밀가루, 나트륨, 튀김, 과일, 알코올술 엄격히 제한합니다. 네, 이 모든 거를 이 맛있는 거를 평생 먹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21일 동안만 참으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리셋이 됩니다. 네, 2주차 허용식품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많은 걸 먹어도 돼? 이거를 먹으라는 꼭 먹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2주차에 점심시간에 일반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주차에는 오로지 클린바디 식사로만 진행을 하지만 2주차부터는 점심을 드실 때 이런 거를 드셔도 된다는 것이지 뭐 다 챙겨 먹어야 된다는 뜻 아니고요. 혹은 점심 때 슬림 한 끼만 먹어도 나는 충분하다라는 분들은 굳이 이 식품을 드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3주차 허용 식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나 바나나나 고구마, 단호박 같은 거를 2주차에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잖아요. 네,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2주차에 단 하루 24시간 공복 진행합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2회 24시간 공복을 진행합니다. 네, 주의사항은요, 수시로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공복 후에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복하기 전에 오후 6시에, 그리고 공복 끝난 후에 오후 6시에 양질의 단백질을 양껏 드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간헐적 단식 공복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12시간은요 공복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고 16시간은 몸의 연료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24시간이 되면 내 몸에 손상되었던 세포가 청소를 하고 손상된 세포를 연료로 쓰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을 자가포식,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그동안은 탄수화물 먹고 밥 떠서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채소 먹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하지만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순서에 따라서 혹은 먹는 속도에 따라서 나의 혈당 스파이크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순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사진은 최지연 리더님께서 예쁘게 찍어 주신 사진인데요.
이렇게 자기를 본인을 잘 챙겨가면서 사랑해가면서 네, 클린바디를 진행을 이제 하셨죠. 네, 리셀 섭취를 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음식을 만들어 드셨는데요. 또 에사비도 섭취를 하셨습니다. 에사비라는 거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 그래서 사과식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전에 내가 특히나 탄수화물을 먹게 됐다라고 하면은 꼭 에사비를 섭취를 하시면 혈당이 이제 늦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식초를 정말 먹기 편하게 그 시중에서 포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야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드시고요. 식후 30분에는 동안은 혈당 뽀개기 운동,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주고 가벼운 산책 정도 권장을 합니다. 네, 클린바디 21일 할 때는 격한 운동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리법을 그 변경을 해서 이왕 좋은 기름, 올리브유나 이런 걸 쓰는 거고, 우리가 그동안은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이랬는데 네, 21일 동안은 좀 쪄먹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고, 제철 자연식재로 사용하시고 균형 있는 영양성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네, 다양한 그 식품을 그 색깔 있는 제철 음식을 사용을 하시면 영양이 굉장히 이제 잘 섭취가 되겠지요. 그런데 21일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이런 식습관을 꾸준히 이제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요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린바디 그 프로그램은 21일 동안 내가 당장 살 빼고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항상 조금 경각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린바디 후에 이렇게 딱 놔버리지 마시고 이 좋은 식습관을 꾸준히 가져가신 우리 그 회원분들, 파트너 사장님들을 보시면 클린바디 후에 요요가 대부분 없으시다는 거, 요요가 없고, 그리고 클린바디를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번밖에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후에도 유지가 잘 되거나 혹은 서서히 빠지는 몸으로 변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식단 예시는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린바디 진행하실 때 단백질 페이싱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 페이싱이라는 것은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3시간에서 4시간에 나눠서 균등하게 드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첫 번째, 근육 합성 유지 효과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손실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체지방과 내장지방 축적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인슐린의 이제 안정성이 높아지면 혈당 스파이크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리고 포만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식욕 조절 효과가 있고요. 탄수화물보다 3배 이상 높은 포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이 자꾸 그 손에 가는데 이게 이제 슬림 한 끼로 대체를 하시다 보면 간식이 줍니다. 칼로리 섭취 조절 가능이 있고요. 그리고 내 몸에 쌓여 있는 지방이 산화 촉진 효과가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식이섬유 효과가 있어서 이게 그 슬림 한 끼가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이때 나의 열량에서 또 20에서 30%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그 오후 3시에 간식 드실 시간에 꼭 슬림 한 끼를 저희가 드시라고 시간표에 되어 있죠.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 회원분들이 나 12시에 슬림 한 끼 먹었는데 3시에 왜 또 먹으래, 아직 배도 안 꺼졌는데, 이런 분들 은근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21일 후에 결과를 봤을 때 제일 효과가 좋은 분들은 100% 진행을 한 분들, 오후 3시에 한마디로 간식 잘 드신 분들이 제일 체중 감량 효과가 좋습니다. 네, 주의사항입니다. 설탕, 밀가루, 나트륨, 튀긴 과일 제한합니다. 당류, 술 엄격히 제한하고요. 7시간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특히 12시간에서 4시, 이때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회복이 재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 매일 14시간 아까 얘기 나왔죠. 그리고 단백질 배식, 식사 전 식초 섭취. 네,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빨을 좀 부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섭취할 때는 또 빨대로 빨아서 드시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네, 21일 동안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니까 나는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술도 못 먹어서 피곤해, 스트레스 받아, 사람들하고 못 어울려서 힘들어가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네, 나를 위한 투자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꼭 인바디와 눈바디 촬영 필수입니다. 네, 나 인바디 안 찍어도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도 뭐 인바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의 몸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지표입니다. 그래서 단지 몇 킬로 빠졌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록은 여러분의 귀중한 사업 자산이 됩니다. 네, 수면의 중요성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다 하는데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왜 나는 살이 안 빠져? 누구는 1주차에 벌써 뭐 몇 킬로가 빠졌다던데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잠을 잘 안 주무셨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겠습니다. 수면 8시간 지키면서 클린바디 하신 분하고 네, 새벽까지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릴스 보고 하신 분 차이 보이십니까? 네,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배고픔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내 식욕 호르몬 그렐린입니다. 무려 22%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살이 더 잘 찝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체지방으로 더 쉽게 저장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방은 안 빠지고 근육만 빠진다. 깊은 잠은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생성시킵니다. 하지만 부족 시 지방 소모가 이제 적고요. 그리고 결국은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자면서도 열량이 엄청나게 소모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잠자고 나면 배고프고 하잖아요. 수면 한두 시간 늘리면 270kcal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노가 또 수면을 또 많이 도와주고 막 하는데 잠을 클린바디를 진행을 했더니 잠을 잘 잤더니 잠자고 일어나면 살이 빠져 있다 하는 분들 저는 저희 고객님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 계셨습니다. 네, 1년이면 약 10kg 차이, 어마무시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잘 주무셔야겠죠? 네, 클린바디, 눈바디와 인바디 예시입니다. 정면, 네, 후면, 측면인데요. 나의 팔뚝과 이렇게 배와 이 허벅지까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팔을 들고 그리고 기왕 그 사진 찍으실 때 이렇게 막 스포츠 브라라고 하죠. 네, 이런 그 팬츠를 입고 찍어 주시기 바라고요. 인바디는 동네 보건소 가면은 이렇게 찍어 주기도 합니다. 뭐 병원에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인바디를 찍을 때 처음 인바디와 21일 후에 인바디가 꼭 동일한 그 기계에서 찍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판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인바디라는 게 뭐냐? 우리 몸에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수분, 지방, 단백질, 무기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비만 분석뿐만 아니라 내 영양 상태가 좋은지, 뭐 부종이 있는 건 아닌지, 뼈는 튼튼한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바디 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바디 점수 보면 저기 오른쪽 위에 그 67이라는 숫자 보이십니까? 네, 이게 바로 뭐 종합 점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몸 상태가 얼마나 이상적이지에 대한 점수입니다. 100점의 기준으로 80점이 넘으면 보통이고요. 80점 미만이라면 관리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체수분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몸의 50에서 70%로 이제 수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생명 유지를 시켜주고요. 또 그리고 물질을 이동시켜주고 소중한 체온도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해서 체수분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좀 의외죠. 나 물 많이 마셔 하는데 체수분이 없는 분들은 근육이 적은 분들이다.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물을 많이 마셔도 물을 담아둘 그릇 근육이 작아서 실질적으로 체수분이 부족할 수 있다.
라는 것. 네, 체수분과 단백질 양이 높으면 근육량이 많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바디에는 무기질도 있는데요. 네, 무기질이라는 것은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으로 구성된 금속성 물질입니다. 에너지원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를 해야 되고요. 무기질이 없으면 내 세포에 문제가 생긴다. 인바디에 이 무기질 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골격근뿐만 아니라 내장근, 심장근, 내장에 있는 근육, 심장에 있는 근육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근육량이 낮으면 단백질량은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바로 인바디에서 또 체지방이죠. 체지방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남은 에너지가 그 비상식량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배웠죠. 자꾸 당을 과잉 섭취하면 이게 에너지로 쓰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은 이 남은 당을 체지방으로 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섭취한 당을 간과 근육에 먼저 저장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너무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체지방이 된다는 거고, 그렇지만 이 체지방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뇌도 이루고 신경세포 구성, 체온 유지, 몸 보호, 그리고 내가 막 굶어 죽게 생겼어요. 기아 상태 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체지방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적절한 양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낮추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는 이제 할 수 없죠. 우리가 대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막 몸매 만드는 거 아니니까 무조건 낮추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 보시면 이렇게 딱 C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육량에 비해서 체중과 지방이 높은 경우 이런 그래프를 가진 사람들은 몸이 무거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 느낄 수 있고요. 체중은 표준인데 근육량이 적고 지방량이 많아 이분들이 바로 말랐는데 배만 나오는 마른 비만입니다. 근육은 내가 가진 힘입니다. 그런데 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 몸이 더 무겁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D자가 있어요. D형. D형은 체중 대비 근육량이 높고 지방량이 낮은 형태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몸 상태인데요. 우리의 몸은 성장 이후 퇴화 과정을 거치므로 골격근량은 언제나 표준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가 중년 이후가 되면서 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근육량은 늘리고 지방량을 줄여서 D자형 그래프로 C인 분들은 D형으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I형이 있습니다. 체중 대비 근육과 지방이 적절하게 또 균형을 이룬 또 표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량 지수 BMI, 이전에 이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눴고 25 이상 수치면 비만이고, 하지만 BMI는 근육량과 지방량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신뢰도가 이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안 보셔도 무방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률이 있습니다. 체중에서 체지방량이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실제적인 비만도를 나타내는 아주 정확하고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바로 체지방률이고요. 남성은 18에서 24, 여성은 25에서 31이 표준 범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낮게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다. 여성 중 체중은 표준인데 체지방률이 높게 측정되어 자신을 비만으로 이제 생각하는 이제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또 마른 비만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복부 지방률 또 관심 많으시죠? 복부 지방률은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0.9 이상, 여성은 0.85 이상일 때 비만으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바디를 꼭 체크를 해 보십시오. 또 내장 지방 레벨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인데요. 탄수화물 과다 섭취, 야식,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서 쌓입니다. 건강에 전혀 필요
없는 요소이며 많으면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 레벨은 0에 가까운 게 좋다. 네, 최소한 5레벨 이하로 유지해라라는 거고, 내장 지방이 많으면 혈관 문제를 일으키고 여성의 경우에는 배란 장애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대사량이 나옵니다.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입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 박동을 하게 하고 호흡 등에 사용이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숨만 쉬어도 눈만 뜨고 있어도 소비되는 양입니다. 근육량이 높은 사람들은 기초 대사량이 이제 굉장히 이제 높고요. 왜냐하면 늘어난 근육량이 기초 대사량을 또 늘리고 더 많은 또 체지방도 태우기 때문에 선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좋지 않고 체지방이 높은 사람들은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이제 그 낮은 형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바디를 꼭 시작과 21일 후에 끝에 분석을 하시는 게 왜 도움이 되느냐? 체중보다 근육과 지방의 밸런스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BMI였는데 아니다, 체지방률을 보시는 게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골격근량을 늘리고 내장 지방 레벨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실 겁니다. 그런데 체지방량을 감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식이 조절이 80%고요. 운동이 20% 비율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모를 때는 음식을 그냥 마냥 그 칼로리 다이어트로 음식을 엄청나게 먹는 양을 줄인다던가 아니면은 안 먹고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속할 수 없는,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를 그동안 여러분이 진행하셨다면 이 클린바디를 통해서 이제는 장기적으로 근육량을 늘리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체지방을 더 많이 태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바디를 분석하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디톡스 정말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네, 굶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톡은 굶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혈당 다이어트, 디톡스, 내 몸을 위한 대청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린바디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사진 이렇게 같이 단톡방에 공유를 하고 함께 진행을 하면 우리가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다 보면 온갖 호전 반응으로 너무 힘들어, 이건 나한테 안 맞는가 봐 하지만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스폰서 사장님들과 같이 진행을 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리산 캠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례를 제가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분은 투석을 제 기억으로는 10년 이상, 13년 이상 하신 사장님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리셋 프로그램과 클린바디로 정말 건강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김종만 리더님도 네, 정말 요즘에 멋지게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본인의 배를 이렇게 공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던 약을, 정신과 약을 끊고 온갖 대사질환 약을 줄이고 끊게 된 사례도 있고요. 네, 이분은 이제 배만 나왔는데 네, 강표재 리더님이십니다. 정말 많이 건강해지시고 네, 인바디 점수 67점에서 70점, 71점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엄청 높아지면서 엄청 행복해 하신 사례입니다. 네,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신데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얻었어요. 체중이 이렇게 빠졌는데 체지방도 당연히 6kg 가량 빠졌는데 이분은 근육량이 600g이 이제 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일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보통 타사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두 달도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21일 만에 이런 결과를 내는 정말 건강한 프로그램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목욕탕에서 주변 분들이 이제 당연히 알아보겠죠. 그래서 여러 소개로도 이어지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은 이 클린바디 한 번밖에 진행을 안 하셨는데 음식을 간혹 그 모임에 가서 그 많이 먹고 하더라도 그 순환이 이제 더 잘 돼서 그런지 화장실 가기도 훨씬 더 편해지고 체중이 늘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유지가 잘 되신다고 말씀해 주신 사례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도 요즘에 정말 고민 많으시죠. 꼭 몸을 망가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배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망가져서 배가 나왔다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미 망가지셨어도 지금이라도 클린바디를 진행하시면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장님은 그 공복 혈당이 3년 동안 130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이제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당뇨의 그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인데 21일 진행을 하시면서 공복 혈당이 또 90으로 떨어지고 체중 또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이전에 안 맞던 옷도 맞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보고, 그런데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는데 피부는 또 처지지 않았고 해서 이분 또한 그 목욕탕에서 지인분들이 많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네, 성현진 사장님은 무려 클린바디를 5번을 이제 진행을 하신 분인데, 네, 비포 애프터입니다. 네, 엄청난 변화지요.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네, 클린바디라는 도구를 통해서, 네, 그 우리가 클린바디를 도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네, 이런 변화 쉽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성현진 사장님은 굉장히 건강해지시고, 네, 우리가 예뻐지면 어때요?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자존감도 생기는 거고, 나의 삶의 만족도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바로 클린바디입니다. 네, 경기 광주의 네, 강순단 사장님이신데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클린바디를 진행하시면서 이런 호전 반응이 나온 사진 가운데 보이십니까? 네, 코와 그 이마와 네, 피부 여러 곳에 여러 가지 그 독소가 배출되면서 반응이 좀 많이 가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셨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호전 반응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너무나 잘 따라 주셨고 믿고 진행을 하셔서 좋은 효과를 보셨는데, 여러분 클린바디 진행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반응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반응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우리가 오랜 생활을 살아오면서 축적된 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가라앉았던 그 진흙 흙탕물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그 모든 게 흔들리죠. 이렇게 흙탕물이 진흙과 섞이면 뿌얘지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모든 게 또 배출이 되고 배설이 되면서 여러분의 몸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폰서님들과 항상 상담 받으시고 경험 많으신 스폰서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클린바디에서 산화질소를 많이 우리가 메가로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산화질소를 드시면 뭐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 소화기가 자극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그 어지럽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것은 나의 그 혈관 내에 막혀 있던 우리가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향이 호전 반응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팠던 것부터 오래전에 아팠던 것으로 호전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프다는 거를 그리고 정말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이 모든 걸 중단할 게 아니라 NO 있잖아요. 저희 클린바디 프로그램 중에 제품 중에 NO의 양을 즉시 줄여주시면 됩니다.
내가 뭐 세 알 먹었다, 네 알 먹었다 하면은 뭐 두 알을 먹어본다든지 뭐 하나를 먹어본다든지 해서 내 몸에 맞는 양을 찾아 가신다면 힘들지 않게 진행할 수 있고요. 혹은 공복에 드시고 계신다면 식후에 바로 드셔도 되고, 드시는 물의 양을 많이 늘려주신다면 이 호전 반응을 정말 힘들지 않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부자를 꿈꿉니다. 네,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요, 여러분. 그러면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바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는가를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 클린바디라는 강력한 프로그램과 최희은의 제품들 정말 독보적이죠. 강력하잖아요. 네, 바로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바로 채은입니다. 바로 채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가치를 창출해내고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